확신이 없으셨나 보다. 네, 본인이 이 병으로 운명을 달리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 환자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쵸. 다른 거라도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잡아야 예, 그런 마음이었는데 병원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사귀고 암을 이긴 네, 분들? 그쵸. 사기 암 환자나 말기 암 환자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막 검색한 거예요. 있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직접 만나진 않았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이 보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그럼 저 사람 따라해야지. 아니,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 받지 않고 이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찾은 거예요? 가족들, 아니, 부모님 다 도움 받았죠. 지금 결혼은 하셨나요? 아, 예. 그러면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2008년도에 했어요. 2008년? 오래되셨네. 되게 네네네. 젊어 보이셔서. 네. 그럼 자녀도 있으세요? 네, 제가 암 선고 받을 때 우리 큰아들이 4학년. 작은 아들도 있어요? 네, 둘째가 이제 2학년이었죠. 4학년, 2학년? 네.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할 맞아요. 때네. 그때 제가 아이디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항암을 그러면 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요양병원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라서 뭐 어디 가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친정에 이제서 치유를 하게 됐죠. 친정에 가셨구나. 네, 아예 아이들 곁에서는 저만 챙기긴 힘드니까 저희가 엄마 집으로 아예 제가 딱 갔어요. 그러면 지금 2년 반 되셨다고 네, 거의 진단 3년 다 받은 지 돼가죠. 3년 다 돼가는데 그럼 엄마 댁에 집에 가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1년 8개월 있었어요. 1년 8개월.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추스리고 지금 상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위 내시경을 했어요.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있던 암 부분이 처음 딱 암 발견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럼 몸에 있는 암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혈액이나 이런 거 검사하면 그런 거 좀 나오지 않아요? 종양 표지자 검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상 수치에 제 손으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검사를 계속 꾸준히 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암이라고 딱 알았을 때 그렇게 진단 받았을 때 어떻던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저는 딱 그 생각 들던데 이제는 그 전이와 재발의 공포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암 진단받은 분들 대부분 수술해도 그 두려움을 그렇죠. 안고 그게 사세요. 제일 좀 힘들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고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을 안 났어요. 몸. 저는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울지도 않는 걸 보고 서운하던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눈물도 안 났고 이제 아이들이 제일 밟혔고요. 아이들이 4살, 그러니까 4학년, 2학년. 네, 아들 둘인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한창 엄마,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 껌딱지처럼 그 옆에 끼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힘도 없고. 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줬나요? 아니요, 못했죠. 제가 암 걸리고 신랑이 바로 아이들에게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건강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숨기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신랑한테. 그냥 위궤양이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엄마가 없으니 없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부모님이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신랑도 하는데 이제 내가 기대던 엄마가 사라진 세상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형아랑도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음 해 어린이날 때 내가 속으로는 이제 내가 좀 점점 몸이 좋아지니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뭐가 화가 나가지고 확 소리를 킥 지르면서 나 여기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럼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뭐지? 아, 이 아이가 엄청 힘들구나. 뭔가가 건드려지고 죽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아이는, 그리고 엄마는 뭐 우리 사랑한다면서 전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냥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말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제가 사실은 엄마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 하다가 이제 이 항암으로는 길이 아니다. 네.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중단을 하셨는데 네. 그 중단할 때 심정은 어땠나요? 살고 싶었으니까 했고요. 그 살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일 많이 울었던 건 아이들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 만일에 제가 없다. 엄마 없이 아들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애들이.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형이 4학년이었어요. 어머.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그래서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 옆에 있고 싶었는데 항암하면은 1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혼자 막 울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큰아들 20살까지만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네, 그랬다가 이제 왜냐면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20살까지 살면 4학년이면 몇 살이죠? 11살인가요? 그러면 한 9년, 10년 산다는 얘기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10년만 더 살고 싶다고 하지? 100살까지 살면 안 되나? 또 혼자 그렇게 또 생각도 했었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거기에 의지가 되고 안정이 될 텐데 네. 그 하던 항암까지 중단하면 더 불안하고 두렵지 않나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죠. 제가 한 1년 8개월은 되게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렇게 이제 밤마다 그 두려움 밤만 되면 그래요. 낮에는 괜찮다가 난 잘할 수 있어 힘내다가 파이팅 넘치다가 밤만 되면 이제 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그 두려움의 무게가 몸으로 느껴지는 두려움까지 왔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어깨를 확 짓누르는데 와 이러다가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두려움을 극복 어떻게 하지? 뭐 두려움의 반대말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두려움은 그 욕심 때문 아닌가요? 뭔가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욕심. 그렇죠. 그게 잃을까봐 네 맞아요.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 맞죠. 내 몸에는 암이 있고 없애지도 못했고 그런 게 너무 그래서 무서워.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했어요.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 때문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검색했냐면 유튜브에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막 이런 걸 제가 찾더라고요. 그리고 뜬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죠. 뭐죠? 그게 이거다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을 저는 겪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이의 두려움, 암에 걸린 사람은 전이의 두려움, 죽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 1등 자리를 놓칠까봐 두려움. 그렇죠. 네,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해고될까봐 그런 두려움. 두려움은 진짜 삶의 곳곳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숨이 달린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일 큰 두려움이죠. 네. 결국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네. 너무 막연했어요. 도대체 그럼 사랑이 뭐지? 나는 그럼 사랑이 뭘까? 사랑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 네. 답은 찾았는데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 어쨌든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사랑을 알면 사랑이래요. 그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내가 사랑이 뭐지? 어떻게 하면 근데 내가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도 엄마도 우리 저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고. 아빠도 저를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찾아봤어요. 주로 국어사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처음에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나는 분명 우리 애를 사랑해. 네. 근데 진짜 사랑은 뭘까?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렇죠. 아니, 그 나는 자식한테도 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맞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했었어요. 네. 내가 그렇게 받은 안 게 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게 그거여서 네. 나도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은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끼더라는 거죠. 엄마 잔소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이제 나는 지혜로운 와이프가 되고 싶어. 이러한 스스로의 그런 틀을 탁 만들어 놓고 욕심이 좀 많은 편이세요. 네네. 거기에 못 맞췄을 때 좀 자책 같은 거나 왜 이렇게 나는 왜 못하지? 좀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완벽주의 성향,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강박증, 네. 이렇게 막 아둥바둥. 그게 원인이 됐을까요? 뭐 그게 술, 담배 많이 하셨습니까? 담배는 하지 않았고 술도 뭐 즐겨 먹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몸이 뭐 아픈 데도 없었고. 없었죠. 근데 단지 이제 욕심이 좀 많으셨고. 응?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셨나요? 아니 막 작은 거 다 이렇게 하면은 막 곱씹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 곱씹으니까 자고 눈 떠서도 생각이 났고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냥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그다음에 내가 찌질한 나의 모습도 실수하는 나의 모습도 그다음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도 그 모습도 다 괜찮다고 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타인을 향해서도. 네, 나한테 할 수 있으면 남한테도 가능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어려운 일이긴 하다. 네,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먹는 걸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걸어야 되고 네, 그랬었는데 안 하고 있거나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를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내가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 사랑을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힘들었지만 또 부모님이 사랑을 조금씩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본인은 힘든데도 음식 챙겨서 해주고. 글쎄 엄마의 마음은 뭐 그 딸이 뭐가 되고 뭐 그런 건 다 내려놓으시고 살리고. 그냥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그런 사랑을 느끼셨겠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여가지고 그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고모랑만 통화를 하면 우는 거예요, 아빠가. 우신다고. 네. 그럼 저 앞에서는 못 울고. 왜냐면 아빠가 무너지고 걱정하고 울면 내 딸이 약해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내 고모, 동생들이랑 통화할 때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빠도 슬프구나. 근데 이제 참고 있구나. 근데 그걸 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봤죠. 아빠도 어디 가서 울겠어요. 내 딸이 저렇게 돼서 죽는다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알겠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니 욕심도 나서 또 잔소리도 하시지만 이제 또 그러면서 막 챙겨주고 그러셨죠. 네. 뭐라도 몸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해주죠. 옛날에는 그냥 잔소리로 들었는데 그 깊은 곳에 그 뒤에 네, 맞아요. 그 사랑이 있었구나. 네,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되셨구나.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뒤에는 알게 됐죠. 예, 사랑. 그래서 암도 사랑하게 되셨네요. 처음에는 너무 미워했죠. 이게 내 몸에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근데
원망도 했지만 돌아보니 제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 상황을. 그리고 몸을 잘 못 돌본 것도 저였고. 그래서 얘가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변형이 돼서 이제 암이 됐으니 이 아이한테 이렇게 된 데까지 만든 제가 너무 이 장기들한테 미안했어요. 겉에 보이는 피부는 막 예쁘게 만들고 하고 막 챙겼는데 정작 몸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신경을 못 썼다라는 생각을 해서 장기에 암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보니 어차피 수술을 못한다 나는 그럼 얘는 내 평생 내 삶의 동반자다. 얘를 미워할 수만은 없다. 안고 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도 사랑해줘도 되겠다. 네, 그러면 혹시 얘가 누굴 줄도 알고 없어질 수도 있고.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평생 동반자로. 뭐 동반자까지야 뭐. 그냥 동거인. 그렇게 뭐 그 정도까지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네, 근데 너무 많은 또 깨달음을 준 아이여가지고 고맙기도 하죠. 그러네. 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암과 싸우셨는지 네. 이를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정혜윤 씨였습니다.